새벽 5시 서울 중구의 낡은 전통시장에 첫 번째로 불이 켜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김영자의 반찬 가게였습니다. 68세의 그녀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와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영자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앞치마 끈을 묶었습니다. 냉장고에서 하나씩 꺼내는 반찬들은 모두 전날 밤늦게 직접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깻잎 장아찌, 콩나물 무침, 오이 소박이, 멸치볶음까지. 각각의 통에는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오전 8시, 첫 단골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영자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박 사모님. 오늘은 깻잎 장아찌가 특히 맛있게 됐어요.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며 쌓인 단골들과의 정이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영자에게는 하루의 활력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시장이 한산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영자는 빈 통들을 정리하며 남편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철수.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 수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지나가다가요. 그럼 반찬 좀 가져가. 내가 좋아하는 깻잎 장아찌도 있고. 괜찮아요. 집에 있어요.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수지는 겨우 5분 정도 있다가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딸의 뒷모습을 보며 영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전화로 찾아오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에 영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애들한테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영자는 수진이 좋아하는 잡채와 김치찌개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딸이 어릴 때 아팠을 때마다 만들어주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왔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위 재호가 함께였습니다. 영자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미리 말해줬다면 더 많이 준비했을 텐데 싶었습니다. 어서 와, 수진아. 재호도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재호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격식적이었습니다. 수진 역시 평소보다 경직된 모습이었습니다. 영자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일단 반갑게 맞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수진과 재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자가 차를 내오자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 수진은 한참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할 것 같아요. 영자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올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난 아직 건강해.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야죠. 밤에 혼자 계시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재호가 거들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말이 맞습니다. 요즘 독거노인 안전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영자는 재호의 말투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깔끔하고 간병도 잘 해주시고. 요양원?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거기가 나쁜 곳이 아니에요. 또래분들도 많고 같이 활동도 하고. 난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야.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은 완고했습니다. 엄마, 현실을 보세요. 만약 넘어지거나 쓰러지시면 누가 도와드릴 건가요?
이웃도 있고 시장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들이 24시간 엄마를 지켜볼 수 있나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급하게 되면 좋은 곳 찾기도 어려워요. 수진아, 넌 내가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영자는 딸의 눈빛에서 답을 읽었습니다. 부담스럽다는 것을, 귀찮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아니?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너 하나 키우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서 견뎌냈어. 엄마, 이제 와서 나보고 집 나가라는 거야? 재호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지내시라는 뜻이에요. 편하게? 내가 언제 불편하다고 했어? 영자는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기른 딸이 이렇게 말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집은 어떻게 하려고? 수진과 재호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빈집으로 두기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팔려고 하는 거구나. 영자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처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혼자 쓰시기엔 너무 큰 집이잖아요. 여기가 너희 아버지랑 내가 평생 산 곳이야. 추억이 담긴 곳이라고.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과 함께 꾸린 보금자리를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수진의 차가운 말투에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딸이 이렇게 변했을까 싶었습니다. 현실적?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집을 정리해야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결국 돈 이야기였습니다. 영자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1시간 남짓한 대화였지만 영자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진과 재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머님. 서두르지는 않으니까. 재호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미 마음이 정해진 듯한 그들의 태도를 느꼈습니다. 엄마, 저희가 가볼게요. 수진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급하게 떠나려 했습니다.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후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영자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딸에게 짐이 된 것일까요?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일까요? 영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럴 때 당신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지,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영자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월요일 오전, 영자는 평소보다 늦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지만 영자는 평소의 밝은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사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박 사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하지만 영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반찬을 담아주는 손길도 어딘가 기계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가 시장에 나타나자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어머님, 왜 왔니? 영자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재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좀 그런데 집에 가서. 여기서 해.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집으로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은 요양원 하나 정해놨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보러 가시죠. 안 간다고 했잖아. 어머님,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자는 반찬통을 정리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집 문제도 있고요. 관리비며 세금이며.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때 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돈이 없다고 했어? 그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 영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인생을 효율로 계산하자는 거야? 재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상인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을 의식한 듯 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부끄러워. 시장에서 장모랑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재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소 점잖은 변호사 이미지와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보면 어때? 나 부끄러울 거 없어. 영자는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재호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영자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상인회 회장인 최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영자와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영자야, 무슨 일이야? 아까 내 사위가 와서 뭐라고 하던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니더라. 표정이 말이 아니던데. 최 사장은 영자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 일인지 말해봐.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영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뭐? 최 사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영자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최 사장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참, 요즘 젊은 것들은. 최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영자야, 혼자 사는 게 위험하긴 해. 작년에 옆 시장 김 사장도 집에서 쓰러져서. 최 사장님까지 그러세요? 영자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다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만약의 경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았나요? 딸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건가요? 최 사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일찍 집에 돌아와 남편의 유품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낡은 일기장, 시계, 안경까지.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자는 남편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재호가 갔다 왔다고 하던데. 좀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던데요. 수진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심하게? 내가 뭘 심하게 했어? 시장에서 큰 소리 내고. 재호가 창피했어요. 영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창피한 게 중요해. 내 엄마가 서러운 게 중요해. 엄마도 좀 이해해보세요. 재호 입장에서는. 재호 입장?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입장은? 엄마,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감정적이라는 말에 영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감정적?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구나. 요양원 이야기도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언제 그런 걸 원한다고 했어? 원하고 안 원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한 일이니까. 필요한 일. 영자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엄마가 그렇게 짐스러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어. 영자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딸에게 짐이 된 것일까요?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일까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새벽 2시쯤 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써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기장, 메모지, 그리고 이건 영자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영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남겨놓은 것일까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영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런 걸 준비해 두셨구나. 영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오랜만에 상쾌한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고 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편지에는 영자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당부와 함께 중요한 서류들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걸 미리 준비해 두시다니. 영자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정리해둔 유언장이었습니다. 정식으로 공증까지 받아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내 김영자가 평생 고생했으니 모든 재산은 그녀의 뜻에 따라 사용하되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 영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영자는 시장에 나가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에 도장을 찍어준 법무사였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김 법무사는 영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김철수 씨가 참 신중한 분이셨어요. 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도 여러 번 검토하셨거든요. 그랬군요. 특히 부인분이 혼자 남겨질 것을 많이 걱정하셨어요. 누군가 재산을 탐내거나 압박할 수 있다면서. 김 법무사의 말에 영자는 남편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정식 공증을 받았으니까요. 영자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딸과 사위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쯤 영자는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최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어디 갔었어? 가게 문이 안 열려서 걱정했잖아.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영자는 한결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네, 그런 셈이죠. 영자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최 사장도 그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자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수진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달리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일 시간 있니?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씀을? 중요한 얘기야. 재호도 같이 오면 좋겠어. 알겠어요. 다음 날 토요일 오후 수진과 재호가 영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 영자는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 전화로는 뭔 말씀인지. 영자는 조용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호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야. 수진과 재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유언장이요? 응. 정식으로 공증받은 거야. 영자는 차분하게 유언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수진과 재호는 말없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나를 걱정해서 준비해 둔 거야. 영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강요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야.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내가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내 뜻도 존중해줘야지.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나는 아직 이 집에서 살고 싶어. 내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니까. 재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 고마워. 영자는 사위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내 의견도 들어봐줘. 네, 그럴게요. 수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수진은 영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섣불렀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울지 마. 이제 알면 됐어. 영자도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너희한테 화만 낼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했어야 했어. 재호도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법적인 것만 생각하고 어머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괜찮아. 너도 수진이가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그날 저녁 오랜만에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영자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엄마,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그래. 보고 싶을 때마다 와. 그리고 시장 일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재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 건강 챙기면서 할게. 식사를 마친 후 수진과 재호는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서둘러 떠났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엄마,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 재호야. 밤이 깊어서야 수진과 재호가 집을 떠났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엄마 뜻을 먼저 여쭤볼게요. 응, 고마워. 그날 밤 영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딸을 되찾았어요. 영자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일상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수진이 약속대로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닌 진짜 그리움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끔 반찬 가게에 들러서 영자를 도왔습니다. 사장님, 따님이 부지런하시네요. 엄마를 닮았나 봐요. 재호도 달라졌습니다. 주말이면 영자의 집을 찾아와 고장난 것들을 고쳐주고 무거운 것들을 옮겨주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엄마를 잘 모실게요. 엄마, 우리 같이 여행 한번 가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제주도는 어때요? 아버지가 생전에 가자고 하셨던 곳이잖아요. 몇 주 후 정말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다를 보며 영자는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예쁘네요.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행에서 돌아온 후 어느 날 저녁 수진이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영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제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몇 달 후 영자의 반찬 가게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진이 배가 조금씩 나오면서도 여전히 엄마를 도우러 왔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영자는 가게 앞에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내가 이렇게 자주 와주고 손주도 기다리고 있고. 저도 행복해요. 엄마와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영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다시 내 딸이 돼줘서.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기다려주셔서. 집으로 가는 길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다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헤어진 마음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 덕분에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생명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보, 우리 참 복 많은 사람들이에요. 영자는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었습니다.